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 이론적인 건 다 했고, 이제 문풀로 들어갔는데, 역시, 일기 분석면 예보도 뭐 기상학 개론하고 마찬가지로 여하간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또,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문제당 1분, 늦어도 2분 안에는 생각해야 되고 3, 4분 걸리면 그때는 포기하고 찍는 게 낫다는 뜻이야.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좀 그 수식 같은 거 또 많이 나오는 상수 이런 것들은 좀 익혀둬 가지고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줄이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 문제는 역시 많이 보고 막 그래야죠 습관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지금 단원별 풀고 또 기출 문제 풀고 모의 문제 풀고 하면은 그 정도면은 문제를 아마 최소한 100문제 이상 한 단만 해도 벌써 100문제가 넘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 300문제 이상 정도 풀어볼 테니까 또 그다음에 또 본인이 좀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뭐 이러면은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첫째 시간에 일기 분석문 예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리하고 막 그러는데 이 전문 해석 같은 게 이건 근데 문제는 어떡하지 나온 문제를 쭉 보셔서 알겠지만은 전문 해석은 안 나온 적이 없었다고 한 번인가 안 나온 적이 있었던가 한번 그러던 것 같아요. 특히 뭐 기사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전문 해석은 안 나오는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기왕하는 거 조금 더 해가지고 이것만은 확실히 맞춰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문 해석 같은 건 웬다는 것보다는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 하여간 많지 지리하게. 근데 이것도 몇 번 풀어보고 뭐 그러면은 아마 될 것 같아. 그래서 전문 해석 이거 좀 신경 써가지고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는데. 첫 번째는 전문 해석이 아니라 관천만기 나왔네. 자, 관천만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예보가 그동안 어떻게 변천해 왔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본 거야. 그래서 관천만기 그러면은 뭐 최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구석기, 신석기 이럴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당군조선 뭐 이런 때 얘기라고. 그때는 일기예보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하루를 보고 했었고 그다음에 그때 먹고 살기 바쁜데 하늘 보고서 일할 사람들이 뭐 있겠어. 이런 사람들은 지위가 높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런 예보하는 이 스킬들을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고 자기 뭐 아는 사람, 뭐라 그러나 직계나 뭐 이런 게 계승하면서 발전해 온 거라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고조선 얘기하면 나오잖아. 뭐 운사, 우사, 풍배. 이거 보면 다 이 기상 담당했다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조선 시대로 말하면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들이 다 기상했다는 소리야. 그 당시에는 뭐야? 국가 부를 일으키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뭐 GDP라 그러나? 그게 전부 농업 생산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 농업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굶어 죽을 수 없잖아. 옆에 나라 옆 부족 가서 전쟁 일으켜서 뺏어오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라고. 그런 거 하려면 날씨가 중요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초창기 때 이 일기예보는 방법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늘을 보고 예보했다는 뜻이야. 관천만기야. 그래서 일기예보의 편천을 보면은 관천만기라 그래. 관천만기. 하늘을 보고 예보를 했다는 소리거든. 이때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보관이 주관을 갖고서 예보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예보관, 아는 게 많은 예보관들은 예보를 잘 맞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보를 주관적으로 냈다는 뜻이지. 그래서 그때 그 예보의 스킬들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됐지만은 이제는 뭐로 남았냐면 이게 지금으로 일기속담으로 남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 제비가 낮게 나르면은 뭐 비가 온다든지. 그래서 따져봤더니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랜 경험에서 얻은 거고 지금 보니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이런 게 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천만기 시대의 일기 뭐 스킬들은 지금은 일기 속담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 시대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되면 이제 조금씩 객관화되는 거야. 이 척기 시대라 그래가지고 톨리체리가
수은기약계를 만들고서부터야. 수은기약계가 그 수은을 했더니 그 수은주 높이가 76cm 근처에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되는데 얘보다 높으면은 날씨가 좋은 때고. 그래서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고기압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기 수은주가 내려가면은 그 저기 뭐야 저기압이 돼서 날씨가 나쁘고. 그래서 그 76cm가 거기서 그 일기압이라는 게 나온 거야. 76cm 곱하기 수은의 비중 13.6 곱하고 또 저기 뭐야 중력 가속도 9.8 곱하고 하면 1013 이렇게 그 101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일기압이 1013이 된 거야. 이때서부터는 이제 예보가 그 예보관에 주관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갖고 내는 거지. 측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산업화가 되면서 그 과학적인 그 도구들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막 각종 측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뭐 모발 습도계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 일기예보를 근거를 가지고 좀 내는 좀 객관적인 저기 뭐야, 그러니까 예보관은 완전히 주관적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내는 그런 시대라서 이걸 우리가 측기 시대라 그러는 거야. 측기 시대. 그래서 이거에 저기 문을 여는 것은 토리첼리의 수은기약계가 나오면서부터야. 그 다음에는 일기도 시대라 그러는데 일기도 시대는 왜 나왔냐면은 측기 시대를 이렇게 예보를 내는데 1800년대이지. 그때 이제 크리미아 전쟁 때 그때 뭐냐면은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그 말콘이라 그러나 무선 전신이 나오기 시작할 때야 그때.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러면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그 일보를라 그래서 마지막 그 상황 정리해서 보고해야 되잖아 상부에. 그런 그 장교가 있었었는데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크리미아 전쟁 때 그 영국 영불 합작으로 같이 연합군이었었는데 그때 그 앙리 4세호라고 굉장히 그 무적 함대라고 했던 그 배가 이 폭풍에 침몰했어. 그리고 이 많은 그 폭풍 후에 뭐 대포가 무너지고 진지가 무너지고 막 그랬었거든. 그때 이 장교가 쭉 그 보고를 쭉 받아오면서 이렇게 적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생긴 거야. 뭐냐면 그 전에는 그냥 폭풍가 생기면 어느 지역에 생겼다 말고 뭐 이러는 줄 알았었는데 이게 시차가 있고 흘러가는 것 같거든. 그래서 종이에다 쭉 적어보니까는 폭풍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기 현상을 지도에다가 표시하면 예보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서는 전쟁이 끝난 뒤에 불란서에서 처음으로 그때 이제 무선 전신이 나오고 배에 의해서 이렇게 무역도 하고 뭐 그러니까 선박회사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각 선박회사 지사들이 있는 데서 폭풍우가 지나가고 그러면 그걸 알려주면 여기서 종합해서 보면 폭풍우가 어떻게 지나갈 거를 미리 예측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돈을 주고 팔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란서에서 처음으로 민간인 예보 사업자가 처음 생겼던 거야. 기상회사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일기도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일기도 시대는 사실은 지금까지도야.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수치예보 시대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치예보 시대가 된 이거는 뭐냐면 요 사이에서 넘어가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 그러니까 그거를 역학이 막 발달하고 막 이러면서 그 유럽에서 그 노르웨이 학파라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저기압 모형을 만들고 또 온난전선, 한랭전선 그다음에 저기압이 발달해서 없어지면 또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쭉 서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일생을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걸 뭐 저기압 가족이니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이렇게 시작했었어. 그러니까는 일기예보가 역학적으로 즉 그때 이제 그 노르웨이 학파의 비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비아크니스인데 그 비아크니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일기 현상이 그냥 이렇게 지멋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물리적인 법칙을 따르고 즉 그거 뭐냐면은 방정식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백목을 딱 떨어뜨리면 뚝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거
이 낙하하는 공식을 알잖아. 자유 낙하하는 거. 뭐 2분의 1 GT 자승해가지고 h가 이렇게 돼서 나오잖아. 그러면 처음 시간하고 낮은 시간하고 알면은 떨어지는 속도를 알면은 저기 다음 시간에 어디에 위치하는 거 다 알 수가 있다고. 즉 방정식이 세워지면은 저기 예측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일기예보를 수치적으로다가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그 비아크니스가 처음으로 얘기했어. 그다음 그래가지고 1920년대 이럴 때 이 영국의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뭐 진짜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기 손으로다가 그 물리식을 만들어가지고 기압을 계산을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물론 저기 내일 예보를 지금 했는데 내일 지나서 모레 막 이렇게 늦게 나왔지. 왜냐하면 기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고도 또 틀렸어 답이. 그래서 그 틀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고 말았으면은 뭐 저기 좀 더 늦게 될지도 몰랐는데 틀린 이유를 또 그것도 논문에다 쓴 거야. 나한테 사람을 적어줘서 그렇지 한 8,000명 정도를 나한테 주면은 그 사람들을 그냥 군대식으로 다 이게 딱 배치를 해가지고 계산해서 탁탁탁 넘기면은 받아서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예보 공장을 만들어 주면은 필요한 때, 그러니까 내일 예보는 아니죠. 모레 예보라 그러면은 내일 안에 나와야 되겠지. 내일 예보가 모레 나오면 그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예보 시간 전에 예보를 낼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고서는 그 논문을 발표를 했거든. 그래서 쭉 지나가다가 1950년대에 그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애니악 컴퓨터. 그래서 그 애니악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서는 쓸 때가 사실 뭐라 그러나 실험해 볼 자료가 없잖아. 방대한 자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창기 때 그런 컴퓨터들이 나오면은 두 가지 했었어. 인구 센서스 하는 데 쓰고 기상 자료를 테스트하는 데 썼었어. 전자계산기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사람들 아마 그거 알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찬이라는 사람이 컴퓨터가 남으니까는 그거 갖고 계산을 해본 거야. 그래서 500헥토파스칼의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좀 단순한 모형, 수납대기에서의 높이를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예보장을 만드는 거지. 그거를 성공한 거야, 1950년대. 그래서 수치예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야, 그때서부터. 그러면서 미국에서 1950년대고 일본에서 한 1970년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늦었어. 기상학과가 워낙 우리나라에 좀 없고 그래서 80년 초, 그러니까 70년대 말부터 얘기는 있었었지. 근데 실제로 들어간 거는 80년 초서부터 이제 수치예보가 시작돼서 우리 기상청에서도 해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500 수납대기 가지고 해서 성공하고 뭐 이래서 이제 수치예보 시대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고 또 컴퓨터가 점점 대형화되고 슈퍼컴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가능해진 거야. 그러면서 찬이가 더 공이 있는 건 뭐냐면은 그게 리차드슨이 한 것이 네가 단순히 계산 잊어서가 아니다. 역학적으로 잘못했다. 이게 즉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 규모 분석을 하지 않은 거야. 내가 필요로 하는 운동 규모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게 필요하지 거기보다 더 적은 거 세밀한 자료가 들어가면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거야. 큰 자료가 들어가지도 안 되고 내가 필요한 운동 규모에 맞는 방정식계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세웠다는 거야. 규모 분석을 안 했다. 그래서 이 음파가 생겨가지고 얘가 계산 불안정을 일으켜가지고 틀려졌다는 걸 알려서 역학의 중요성이 발달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그래서 역학이 기상을 하는데 큰 주류를 이룬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 수치예보 시대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치예보 시대가 열렸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수치예보라 시대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옛날에 예보관들이 예보를 내기 위해서는 예상 일기도 시대니까는 일기도를 잘 그려야 예보를 잘 내는 거야. 그러면 예상 일기도를 잘 그려야 되거든. 그래서 일기도를 이렇게 그리는 방법은 경험적으로 잘 그리는 거야. 초창기 때는. 그러다가 이거를 전부 좀 가능하면은 좀 객관적으로 일기예보를
저기 예상도를 그리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도식법 같은 것들이 나온 거야. 도식가법, 도식간법 이러면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뭐야 이 파속방정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저기 그 기압계를 갖다가 파동으로 봐가지고 얘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파동으로 전달될 거냐 해가지고 예상도를 그리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일기도 시대에는 예상 일기도를 잘 그려야 예보를 잘 내는 거거든. 그래서 그 예보를 그 좀 가능하면 좀 객관적으로 그려보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수치예보에서 그걸 예상도를 그려준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예보관이 경험으로 그린 것보다는 수치적으로 해서 그리면 잘 얘가 더 낫다는 소리지. 그 수치예보에서 그려준 거. 하지만은 이거를 해석하는 건 역시 아직까지는 예보관의 몫이라는 얘기야. 단순히 지금은 그 저기 뭐야 예상도로 손으로 그리던 것을 컴퓨터가 그려줄 뿐이지 아직까지는 일기도 시대라는 거야. 그럼 뭐 어떤 게 그러면은 저기 궁극의 수치예보 시대냐? 관측 한자를 컴퓨터에다 쓸어놓으면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예보문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는 예보관의 그 주관이 없이 어떤 예보관이라도 같은 뭐 큰 차이가 없이 되는 이런 객관 예보를 하는 이런 시대가 수치예보 시대야. 그래서 지금 일기도 시대에서 수치예보 시대로 넘어가는 요 지금 전이 단계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디지털 예보라는 거야. 그 디지털 예보가 저 미국에서 최근의 일이야. 10년 안짝으로 뭐 FSL이니 뭐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일기예보를 객관적으로 냈을 것이냐 수치예보를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저기 뭐야 이 AI 같은 이런 거가 아직은 아니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그 자료 수치예보에서 나온 결과 자료를 가지고 예보관이나 또는 그 저기 이용자들이 좀 볼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하면 뭐야 가독성이 있어야 되겠지. 아 컴퓨터 안에 뭐 저기 뭐야 기압계가 뭐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거 일반인은 어떻게 알아? 그 기압이 변한다는 걸 뭐 저기 기상 한 사람 예보관이나 알고 있지. 날씨가 어떻다, 바람이 분다 안 분다, 온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나타나줘야 될 거 아니야.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가독성 있게 표현해주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기 있는 자료 갖고 만들어준 거야. 그걸 갖다가 디지털 예보라 그래. 그래서 이게 디지털 예보가 일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나라로 왔어.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디지털 예보를 한 나라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디지털 예보라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우리는 동네 예보라고 이름을 바꾼 거야. 그래서 이 동네 예보는 저기 컴퓨터에서 예상치가 딱 나오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요 자리를 더 세분하게 한 거야. 5km 바이 5km로다가 우리나라 근처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 48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시간 간격으로 48시간인데 이제는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그 모레까지의 예보를 12개 요소에 대해서 예보를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가독성 있게 뭐 시계열로도 배주고 또 분포도로도 배주고 예보문으로도 배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예보야. 그래서 기상청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지금 그 동네 예보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그 디지털 예보야. 그 디지털 예보가 앞으로 올 수치예보 시대에 그 서막을 열어준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를 가진 거야.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물어보는 것이 기사 같은 데서 물어보는데 기상청에서는 아직 안 물어봤거든. 그래서 뭐 이런 식이고 특징이보다는 것 좀 대충 좀 알아보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서 관천만기 시대에 그 일기예상으로 적합한 거. 그래서 이 관천만기 시대에 예보를 냈던 거. 이건 특징이 뭐야? 예보관이 주관적으로 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일기 속담 같은 거로 남았다는 식이야.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저기 뭐 저녁 무지개는 흐릴 징조다 뭐 이런 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저녁에 무지개라 그러면은 해가 이거 어디다 그래야 되나? 여기 동쪽이라 그러고 이쪽은 서쪽이라 그러면은 저녁이면은 해가 서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서쪽에 있으면은 이쪽에 무지개가 생겼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은 일기 지나갔지, 나 있는 데서 비가 지나갔지. 그건 날씨가 맑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침에 무지개가 있다 그러면 곧 비가 올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근거를 가졌다는 뜻이야. 아침에 무지개는
맑을 징조 반대지, 그렇지? 아침의 무지개는 흐릴 징조겠지. 아침의 무지개라는 것은 해가 동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무지개가 생겼다는 거야. 여기에 지금 습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곧 나 쪽으로 다가오겠지. 그러니까 아침의 무지개는 맑을 징조가 아니라 비올 징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또 요거는 바람이 불어간다 이렇게 하면 보통 산이 이렇게 있고 서풍이 이렇게 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바람이 불어가는 쪽. 풍상측하고 풍하측으로 보면 되지. 풍상측에 비가 오는 거지. 풍하측에서는 맑은 거지. 고온 건조 아니야? 그러니까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무지개, 이쪽에 불어오는 쪽에 무지개, 이쪽에 비가 온다는 것은 악천의 징조. 이게 맞는 말이겠다. 그렇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 왜냐하면 풍상측이 비가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어오는 쪽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그쪽에 비가 오고 있다니까 그건 나한테 다가온다는 뜻이지. 그렇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반대 얘기니까 4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모르니까는 좀 알아두면 좋겠고, 뭐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나? 아주 쉬운 것들 있잖아. 뭐 밥이 요즘은 잡곡밥들을 많이 먹어서 그러는데 쌀밥을 하고 그러면 밥이 잘 떨어질 때가 있고 안 떨어질 때가 있어. 잘 떨어진다는 것은 공기가 습하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리고 밥이 그릇에 달라붙고 그런 거는 건조하다는 뜻이니까 그런 거 봐서 또 있고. 그다음에 제비가 낮게 나른다는 것은 기압이 낮으니까 기압 보고선 곤충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낮게 있는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기압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날씨가 좋아지면 기압대가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날씨가 나쁘니까 밑으로 깔아앉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려고 제비가 나르는 거지. 그러니까는 제비가 낮게 나르는 것은 기압이 낮다는 뜻이고, 그거는 날씨가 나쁘다는 뜻이고, 다 이런 뜻들이 있어. 그다음에 뭐가 있나 쉬운 것들은. 내가 기상 캐스터들을 이렇게 강의해서 그럴 때는 또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가서 이것만 잔뜩 와가지고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기상 캐스터들한테는. 우리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번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이 정원이라는 것은 조금씩 적어놨는데, 약간 이 0.2m/s 이하면은 이건 고요라고 하고, 고요. 0.2m 이하. 그러니까는 무풍도 고요죠. 그쵸? 풍속 0.1, 0.2까지는 다 고요란 말이야. 그 다음에 1m/s는 이거는 바람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정원이 기준이 0.2거든. 0.2까지는. 왜냐면은 0.2까지는 풍속은 되죠. 풍향은 안 잡아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지금 풍향 풍속은 뭐로 잡아요? 보통 이렇게 에어로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앞에 에어로벤이 있으면 바람개비가 돌아와서 이거로 해도 돼요. 근데 요것보다는 3배를 더 3배 값을 3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들죠. 이렇게 도는 거. 이 값을 가지고 풍속을 구하는 거야. 풍속이라서 보면은, 자, 얘가 공기 입자가 하나가 때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계속 돈다 그러면 치면은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길이가 나오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길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지. 그래서 사실은 다른 입자가 계속 때리는 거지만은 요 입자가 쭉 흘러간 거를 갖다 길이라고 봐도 되지. 그래서 이 길이를 풍정이라 그래. 그래서 이 풍정을 갖다가 시간으로 나눠버리면은 그게 풍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바퀴가 돌면은
요 길이 따라서 나올 거 아니야. 자, 한 바퀴 돌면은 몇 메타 공기가 흘러간 거로 쳐가지고 뭐 1분 동안에 몇 바퀴 돌았다. 그러면 길이가 쭉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1분 동안이면은 60초로 나눠버리면 그게 풍속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걸 풍정이라 그래.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려서 저기 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이것만 갖고도 다 돼. 이게 풍향 풍속이 다 나와. 근데 요거보다는 얘를 더 저기 표준값으로 치는 거야. 그래서 저기 기상대에 가보면 보통 이렇게 돼 있지.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다 해. 풍향 풍속. 그래서 여기서 풍속을 뽑고 여기서 풍향을 뽑는 거야. 근데 이게 없어서 때는 여기서 갖고도 뽑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요거는 돌면은 발전기야. 그 전기가 얼마큼 생겼나를 봐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서는 풍속을 계산해 환산해내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는 얘가 지금 저기 도는 거는 얘가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항상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향하게 돼 있잖아.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풍향이 이렇게 불다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가다가 점점 약해진다고 쳐.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가다가 보면은 저기 이 바람이 약해지면서 풍향이 바뀌었는데 얘를 못 바꾸겠지. 좀 힘이 있어야 얘가 따라 돌아가지. 가다가 쓸 거 아니야. 뭐 이 상태 서 있다고. 그다가 다시 바람이 강해지면 그때 따라가서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0.2m부터 적은 거는 그런 의미가 없다고. 풍향이 거기 서 있는 상태. 끝이 어디에 쓰냐고가 중요한 저기 따라서 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풍향을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0.2m부터 작으면은 풍속만 있고 풍향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건 어떻게 표시를 해? 우리가 지금 저기 동서남북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고 여기가 W고 여기가 E잖아.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는 N2가 되고 요 사이는 NN2 여기는 EN2가 되고 이런 거 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세 자리가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쓰면 두 자리로 쓸 수 있다 그랬지. 10자리 빼면은. 그러면 0부터 30까지에서 나오잖아. 36까지에서. 360도니까 10도 간격으로 하면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와? 0도 되고 36도 되지. 0도하고 36이 같다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36이 저기 북이야. 0은 아까 이것처럼이지. 풍향이 없을 때. 풍속이 0.2부터 적을 때는 0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소리야. 36은 그 북풍이고 0이 북풍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렇지?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잖아. 우리가 그냥 0 하면 북풍일 줄 아는데 아니라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요거까지도 다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는 미터파세컨. 이거 뭐 됐다. 이거 지나갑시다. 하나 해? 우리가 지금 저기 뭐야? 모든 사실을 과학적으로 연산하고 뭐 이런 것은 우리가 MKS 단위로 쓰자고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킬로미터, 뭐 미터, 킬로미터만 안 되지, 미터, 킬로그램, 초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 저기 풍속은 미터파세크야, 그렇지? 미터파세크야. 그다음에 온도는 섭씨를 쓰기로 하고. 그런데 그 우리나라도 원래 안 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과도기 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다 바꾼 거야. 우리는 척간법을 써서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야.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구마 사고 뭐 일단 한 관 두 관 사고 소고기 사면 600g 한 근 두 근 이렇게 샀었단 말이야. 그거를 전부 미터법으로 바꾼 거지. 그때는 저기 나라의 뭐라 통치력이 강하고 뭐 독재하고 뭐 이런 시대니까 가능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저 유럽이나 뭐 이거 안 되잖아. 못 바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아슬아슬해서 아마 조금만 더 지났으면 우리도 못 바꿀 뻔했지. 저기 뭐야 그 220V 하고 110V 하고 쓰는 거 아무래도 110V보다는 220V가 좀 유리하거든. 근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못 바꾸잖아. 바꾸고 싶어도 후진국은 바꾸고 있어. 필리핀 다 이거 쓰고 있어. 220이야. 우리나라도 아마 조금만 더 늦게 이거 하자 그랬으면 못 바꿨을 거라고. 이거 하더라고 얼마나 했어. 그냥 정부에서 저기 뭐야
처음에는 물건으로 다 보상해 주려도 안 되니까는 저거로 내줬지. 그 변압기를 다 지원해주고 뭐 이러면서 바꾸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네들이 파리에서 다 결정해놓고 국민들이 안 따라오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온도는 이 화실을 쓰고 풍속은 노트를 쓴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관측은 미터파세크로 하고 보고할 때는 그래서 그냥 노트를 쓰고 막 그래. 자, 그래서 이 풍속의 단위는 당연히 미터파세크가 맞아. 그래서 관측도 이렇게 하고 우리는 사람이 알아들어. 국민들이 미터파세크로 해도 3m를 분다 뭐 이렇게 해서 알아듣는데 미국에서는 안 되거든. 유럽에서 안 되고. 그래서 얘를 바꾸면 얘네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미터파세크라는 건 뭐냐면은 1초 동안에 몇 메타 가느냐 이렇게 따진 거거든. 근데 이 노트는 뭐냐면은 1시간 동안에 몇 해리를 갔냐, 해리. 마일하고 조금 더 달라. 육지 마일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요게 아마 1850인가 아마 그럴 거야. 1850m쯤 돼. 그쵸? 요걸 갖다가, 요거는 시간이니까 3600초 아니야? 그럼 나누니까 얼마 돼? 0.5지. 0.5m/s 하고 갔거든. 1노트가. 그래서, 반 갈라서 쓰면 돼.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그냥 무시하고, 우리 기상에서는 그냥 저거 쓰는 거야. 만약에 10m/s라 그러면 그냥 이거는 20노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쓰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대충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이거 저거 하지. 우리가 속력에 대해서는 옛날엔 다 그걸 몰랐었는데 요즘 사람은 자동차를 몰다 보니까는 시속에 대한 개념이 좋아. 그래서 100km 엄청 빠르고 뭐 이런 거 알잖아. 그래서 바람을 또 시속으로 하잖아. 바람을 시속으로 해도 돼. 근데 그러면 시속은 여기 아우어미터가 되고 킬로미터가 되면 이거는 MKS 단위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혼란을 주지 말고 지금 지금 막 이렇게 안정돼 가고 있는 판인데 이거 또 바꾸자 그러면 좀 그렇지. 일부에서는 특히 우리 기상 말고 다른 물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 쪽에서는 태풍의 속도 같은 거, 태풍의 이동 속도 같은 거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쓰는 것이 몇 가지 좀 있기는 해. 익숙해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미터파세크로 하자는 뜻이야.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미터파세크 할 때는 이게 소문자로 쓰게 돼 있어. 그치? 그 다음에 킬로미터에서도 이거 소문자하고 이거 소문자야. 근데 많은 데 보면 이렇게들 많이 쓰이고 있지, 이렇게. 특히 지하철 같은데 이거 잘못된 표시지. 이거는 미터가 아니라 메가가 되는 거지. 10의 6승인가? 그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기상청에 먼저 성골동에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가파르거든. 거기에 민원실 옆에 있었는데 그 민원실이 앞으로 20m 하고 있다가 그래서 20m 전방에 있습니다 하고서는 20m라고 써야 되는데 그때 20m이라고 이렇게 뜩 써놨더라고. 우리 기상청에서도 그런 적도 있었어. 자, 그러면 됐고. 자, 그 다음에는 3번. 시정장애를 일으킨다는 거, 시정장애를 일으키려면은 먼지 현상 같은 게 있거나 뭐 이래야 되겠지. 먼지, 그 다음에 안개 같은 거, 물현상. 그런 거 아니면은,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1번이 뭐냐면은, 요렇게 된 거는 요거 이슬비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정장애 일으킬 수 있어, 이슬비. 옛날에는 요것도 저거야. 이거 이슬비가 사실은 원래는 안개비였었어. 이슬비란 말은 이걸 문학적인 표현이지. 근데 동요 이슬비가 굉장히 뭐라 그러나 3천만이 다 아는 노래가 돼가지고 자꾸 이슬비 그래가지고 기상청에서 바꿔줬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개비가 이제 틀린 말이 되고 예보 용어에 이제 이슬비가 들어갔어.
원래는 이 안개비가 맞는 거거든. 그리고 저기 과학적으로 봐도 안개비가 사실은 맞는 거거든. 드리즐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기 민간에서 자꾸 이슬비 해가지고 바꿔줬어.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제 이슬비가 맞는 말이야. 안개비가 이제 틀린 말이고. 그러니까 뭐 양떼구로 뭐 가랑비 뭐 이런 것들은 문학적인 표현이지 기상용어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슬비라고 하고, 그다음 이거 됐죠. 그다음에 요거는 눈이죠. 눈도 우리나라니까 그렇지 이게 눈이 저기 엄청 많이 오면 시장에 앞이 안 배. 그 저기 블리자드라 그러는 거야. 그 시장장애 일으키는 거라고. 저기 블리자드 불면은 1m 앞도 안 배. 그 저기 뭐야 그 남극이나 그 북극 같은 데서 근처에서 막 눈보라 불면은 시장장애 일으키잖아. 이거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3번은 요건 안개지. 근데 요렇게 하면 요건 박모거든. 박모는 시정이 1km보다 좋아야 되는 거야. 1km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요거하고 구별은 시정이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1km 갖고 구별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개는 한치 앞에 안 배. 특히 해무 같은 거는 50cm 단위도 안 배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4번은 T라고 쓴 거는 저기 썬더야. 그러니까 천둥이지. 천둥은 시정하고 관계없지. 그래서 천둥은 마른 날에도 치잖아. 마른 번개 저기 우레 같은 거 치고. 그래서 이 T에다가 저기 이렇게 붙여서 내전이 된 거야. 썬더스톰 그래가지고 저기 천둥 번개를 한꺼번에 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르면 되겠죠. 4번은 똑같은 문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기보어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야. 요거는 안개야. 그렇지? 이 가랑비는 이건 저기 기상 용어가 아니라는 얘기지. 눈보라는 기상 용어 있어요. 눈보라는. 3번이 안개는 이렇게 되고, 운량은 조심해야 되죠. 운량은 구름이 우리가 생각하면 막 생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생기는 데가 위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저기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생겨. 그래서 하층은, 중층은, 상층은 이러는 거야. 비행기 타고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이 하층은 같은 것이 그냥 쫙 이렇게 저기 깔려져 있는데 왜 중층은 있고 또 쭉 올라오면 또 상층은 있고 그런 거를 비행기 타고 보면 다 갈라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저기 되는데 운량은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두루누워서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하늘이 둥글게 되겠지, 그렇죠? 그때 이 구름에 의해서 하늘이 차폐된 양을 보는 거야. 얼마큼이 차폐됐는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뭐 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종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많은 종이. 얘를 반을 딱 잘라가지고 버리고 똑같은 종이에다가 얘는 날려버리고 얘를 막 찢어서 여기다 막 넣으면은 이거 50%지 차폐한 거. 그렇죠? 그거 아니야. 이거 저 반짜리 잘라서 여기다 넣으면은. 그런데 심하면 이걸 80%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야. 생각보다 많이 봐. 그래서 저기 운량은 저기 관측할 때 조심하라 그러지. 생각보다 적다고. 그래서 이게 저기 보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구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따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얘가 지금 3이 있고 얘가 4가 있고 1이라고 치면은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 두 개 합쳐서 7, 8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10분의 8이 아니라고. 요거 겹친 거 요건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 1, 3이라고 나와가지고 3, 3, 1 해서 저기 10분의 7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겹친 건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기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하늘을 얼마큼 차폐했느냐 요것만 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10분수로 다 표시를 하는 거야. 10분의 몇을 했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좋아. 그러면 이거 놔뒀는데, 이런 이 아주 옅은 구름이 하늘을 다 차폐했다고 쳐.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주 워낙 얕아가지고 그림자도 막 이렇게 좀 생길 듯 말 듯하고 뭐 이래도 그래도 얘는 10이라는 뜻이야.
농담을 안 따진다는 뜻이야.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이렇게 그런 구름이 하늘을 다 덮었다. 그러면 이건 흐림이라고. 이게 얼굴 그림자가 생길 정도가 돼도. 그러니까 농담을 안 따지고 하늘을 얼마큼 잡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저기 10분수로다가 이렇게 저기서 뭐 10분의 8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얘를 갖다가 저기 한 자릿수로다 이렇게 표시하려고 그러면 이거 되는 것 같으죠. 저기 구름이 뭐 10분의 1이다, 10분의 뭐 9다, 10분의 10이다 되면 그러면 0은 어떻게 할 거야? 10분의 10은 어떻게 할 거야? 한 자리 갖고 못 쓴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 자리를 바꿔 쓰기 위해서 얘를 8분수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관측은 10분수로 하고 보고는 옥타로 하는 거야. 그걸 8분수라 그래. 그래서 이게 10분의 8을 뭐로 바꾼다고? 8분의 4로 바꾸는 거야. 같은 값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적당히 반올림하고 해서 쓰시면 돼. 그래가지고 저기 이런 거는 4옥타라 그러는 거야. 4옥타. 8분의 4가 저기 구름이 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8분의 4면은 반 꼈다는. 이거 뭐야? 이거 말이 잘못됐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88이 64지. 8분의 64니까 8분의 6회지. 6옥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분의 5라고 하면은 10분의 5라 그러면 얘는 8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렇게 고치면 돼요. 5, 8, 40 해가지고 4 넣은 거잖아. 4옥타야. 그러니까 저기 구름이 반께 쓴 것을 반 낀 것이 4옥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는 강수현상이 없어요. 강수현상을 보고 할 때는 이렇게 9 해서 슬라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지. 그런데 이거는 저기 강수는 미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12.7m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소수 1위 값을 쓰는 거야. 기온 값도 그렇고 우리 정밀도를 그 10분의 1 정밀도를 갖고 이렇게 저기 보고를 하는 거고 강수. 그런데 요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건 전문을 할 때 하기로 하고 우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강수 현상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그래서 얘가 작으면은 아주 없으면 0.0mm가 왔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0.1mm가 오고 그다음에는 이거 0.0mm는 뭐냐면은 강수는 있었어. 근데 한두 방울 떨어져 가지고 뭐 재수가 없는 거지. 강수량을 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량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저수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요게 저기 모인 것을 우량승에다가 이렇게 재가지고 그럼 보통 얘보다 얘가 10분의 1짜리로다가 저기 재면은 이 높이의 10배가 이렇게 요거 10cm면은 여기 10cm 넘어야 돼. 1cm면 10cm가 되겠지. 그러면은 저기 정밀하게 잴 수가 있잖아. 보통 그렇게 재는 거야. 근데 이거 바닥에 조금 저기 끌려가지고 저기 몇 방울 안 돼가지고 된 거를 여기다 따라봐야 또 안 되잖아. 잴 수 없지. 이럴 경우 0.0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0.0mm는 강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강수 일수에 포함돼. 강수량에는 0.0이니까 더해봐야 저기 소용이 없지만은 일본은 저기 0.1서부터 강수로 치는데 우리나라는 0.0도 강수 일수에 치는 거야. 그러니까 0.0mm는 강수 일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무강수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쓱으로 표시해. 이거는 강수가 없는 거야. 강수 현상이 없었던 거고. 이거는 강수 몇 방울 떨어진 거야. 근데 재수가 없어. 보통 트레이스라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그건 0.0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저기 보통 저기 이 기상에서 이 관측값들은 소수 1위를 써. 그래서 기온 같은 거 뭐 12.7도씨 해가지고 10분수 이렇게 쓰는 거야. 강수량도 저기 뭐 단위가 밀리미터고 소수 1위까지 쓰는 거고. 보통 그런 거야. 저기 바람도 미터파세크인데 뭐 2.3 미터파세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 1위를 쓰는 거야. 저기 보통 대부분의 값을 소수 1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닌 거 대표적인 거
습도는 정수단위야. 그러니까는 뭐 정확하게 쓴다고 27.8% 27.2% 이런 거 없어. 그냥 이건 27%야. 상대 습도만큼은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래서 결측은 강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쓴 거지. 이거는 그래서 3번, 4번에서 무강수하고 결측하고 이렇게 구분되지. 가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좀 쉽시다. 전운량하고 층별운량하고 했던 게 아까 그 얘기야, 그렇죠? 다시 한번 그립시다. 여기가 만약 3이라 그러고 요렇게 해서 4인데 이렇게 갈라졌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게 1이라 그러면은 이 층별운량은 3, 4, 7에서 8이 되지만 전운량은 7이 되는 거 아니야? 층별운량 합은 8이고 그러니까는 전운량의 합이 층별운량의 합보다 적어야 되지. 같거나 적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러니까는 전운량은 층별운량의 합보다 적을 수 있다. 맞죠? 전운량이.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운량이 여기서 전운량이 얼마냐면 얘는 10분의 3, 1 해서 7이 되는 거죠. 층별운량은 10분의 3 플러스 10분의 4 플러스 10분의 1 해가지고 10분의 답이 8이 되는 거고 전운량은 7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운량은 층별운량의 합보다 클 수가 없는 거지. 커봐야 같은 거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6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